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산업 현장에도 어려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부품 공급이 중단되며 현대 자동차의 모든 생산 라인이 멈추는 등의 상황이 이어지자 제조업을 근간으로 한 창원시의 산업 전반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를 대비해서 경남 지역 기업에 특별 연장 근로를 인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도내 산업계의 상황과 특별 연장 근로 인가 가능성 및 필요성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훈 산업조직심리학 박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안소동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난 이슈토크에서 안소동 평론가께서 신종 코로나로 인한 외부 효과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말씀이 꼭 들어맞다고 좀 네. 보이는데 창원상공회의소가 신종 코로나로 인한 파장을 대비해서 노동부에 발빠르게 건의를 좀 했죠. 내용 좀 살펴주시죠. 네, 창원상공회의소는 지난 3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생산 차질 때문에 기업들이 주 52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발송했습니다. 네. 예, 사실 창원상공회에서 중국으로부터 사실 창원에는 중국으로부터 기계와 전자부품 그리고 중간재들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금 예.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경남의 수출이 11.6% 네. 그리고 창원의 수출의 약 20% 정도가 대중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창원과 경남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생산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자구책으로 아마 이런 특별 연장 근로 건의서를 발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정부도 지난달 31일에 신종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규칙을 공포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우리 창원의 경우 이번 정부 방침으로 인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정부가 이제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을 규칙을 30일에 공표했는데요. 재해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예방책에 한정을 하던 것을 지금 이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지금 늘렸습니다. 네. 첫 번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그리고 두 번째 인명보호, 그리고 안전, 그리고 세 번째 기계 고장 등의 돌발 상황, 그리고 네 번째 대폭적인 업무 증가, 다섯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 개발 등으로 이렇게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정부의 특별 연장 근로 기준 완화의 영향을 받아 창원상공회에서의 특별 연장 근로사가 받아들여진다고 보면 분명히 우리 창원 지역 경제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계속 특별 연장 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우선 이 특별 연장 근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특별 연장 근로는 이제 우리가 기존의 68시간 주당 이제 근로 시간에서 16시간을 줄이는 이제 우리 법을 바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법정 근로 시간이 40시간이고 그다음에 연장 근로가 12시간을 포함해서 이제 52시간이 우리가 근로 시간인데 이것을 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네. 법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장에서 허가를 하면은 노동부 장관이 이제 그걸 심사를 해서 인가를 하게 돼 있는데 네. 요건이 이제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요건에만 충족이 된다면은 법정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이제 조치를 예외적으로 해줄 수가 있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이 마스크 제조사들도 이번 특별 연장 근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달 31일에 이제 특별 연장 근로가 이제 예외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근로기준법 시행 규칙을 이제 개정을 했죠. 네. 여기에는 이제 5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조건이 통상적이지 않는 업무가 과다하게 폭정됐을 때는 노동부 장관이 이걸 인가를 할 수 있게끔 네. 법이 이제 바뀌었는데 지금 이제 재난과 재해에 준하는 이제 사고 수습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미리 대처를 해서 빨리 이제 법률안을 개정을 했는데 네. 지난달 31일에 이제 개정된 이후에 첫 번째로 경기도에 아마 마스크 제조 업체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이 업체가 신청하자마자 정부에서 인가를 해주었죠. 어.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질병관리본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복지부 산하기관인데 네. 질병관리본부 그다음에 병원 몇 곳, 방역업체 몇 곳 해서 현재까지 9곳이 특별 연장 근로 신청이 지금 허가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부가 아마 이런 인간 문제를 결정을 지어서 통보를 하겠죠. 네. 그래서 특별 연장 근로 시간은 뭐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그 앞에 이제 우리 박정원 박사가 설명을 했지만은 산업 현장하고 굉장히 그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아마 그 관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마스크 공급은 앞으로 좀 원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처럼 문제는 경남입니다. 특히 제조업이 주력인 창원은 중국으로부터 뭐 중간재나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장기화된다면 심각한 생산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습니까? 중국과 이제 우리는 이제 지리적으로 매우 이제 밀접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전체 수출의 4분의 1 정도, 그다음에 중국에서 유입되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 관광객의 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 경남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박 박사가 설명을 했지만은 네. 경남 수출의 약 12%, 그다음에 창원으로 치면은 이제 창원에는 중국에서 철강이나 원자재나 이런 걸 수입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한 20%가 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지역 경남 지역은 국가 산단이 아주 대규모 국가 산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정도면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은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네.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인데 당장에 이제 생산 차질이나 가동이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겠죠. 이게 예. 코로나 사태가 이제 잠식이 되고 종료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걸 막을 수 없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하면은 납기를 제대로 맞출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네. 다시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은 몇 배의 납기를 맞출 수 있는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예, 예.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특별 연장 근로가 필수적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김영선 중기부 장관이 지난 3일에 이제 창원공단을 방문을 해서 네. 뭐 이것과 관련한 그 여러 가지 애로를 청취했다고 보는데 네. 물론 뭐 그 특별 연장 근로 시간 인가 문제는 노동부의 사항이지만은 예. 직접적으로 중소기업과 관련이 없는 주무장관이 왔다면은 저는 뭐 애로 청취라든지 현장 점검 이런 것보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 네. 좀 노동부에 직접적으로 이 자리에서 바로 건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를 내가 중앙에 가면은 적극적으로 풀어보겠다든지 좀 이런 메시지를 좀 주고 갔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좀 아쉽습니다. 예, 좀 아쉬운 마음을 네. 드러내 주셨는데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창원공단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예, 그 이달 3일에 그 박영성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그 창원 스마트 산단과 그 창원 진주 르네상스 그 사업 대상지 등을 차례로 방문을 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갔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그 자리에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서 뭐 허성무 창원시장 뭐 그리고 경제 관료들이 이게 참석을 했었는데요. 일단 그 박영선 장관은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그 불안 심리로 그 관광객 감소와 그리고 외부 그 활동 자제 등으로 소비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시장과 그 관광지 등에서 소상공인들의 영업 활동이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를 위해서 극복 방안으로 그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번 사태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에 미치는 그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네.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긴급 자금 융자와 특례 보증을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예. 근데 뭐 도내 그 중소상공인들의 지원 방안을 내놓기도 했지만은 사실 그 이게 우리 그 중앙정부가 그 지방정부로 내려오는 그 사이에 그 정책이 시행되는 그 과정에 공백 기간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그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공백 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 말씀처럼 문제는 이런 대책들이 얼마나 빨리 작동할 거냐 이런 네. 문제가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에서 내놓은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은 뭐 역대 어느 정부나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의례적으로 하는 이제 정도죠. 여기에 뭐 200억 원 정도의 중소기업 안정자금 지원이라든지 그 특례 보증을 이제 1,000억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네. 그다음 보증 요율을 좀 낮춰준다든지 뭐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앞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대되고 확대가 된다면은 네.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그 어려운 중소기업들한테는 굉장히 그 효과가 저는 좀 적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요. 네. 뭐 그다음에 뭐
그 마스크라든지 손 세정제 뭐 이런 것까지 아주 뭐 자세하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에다가 국세와 지방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납기 연장을 한다든지 유예를 해준다든지 이런 조치도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또 다음 이제 그 피해가 큰 업체들이 관광업계나 네. 관광 관련 업계죠. 그렇죠. 항공업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에도 좀 관광기금을 좀 긴급하게 지원하는 문제까지도 정부에서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된다면 피해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좀 남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공백 기간도 발생할 것이고 또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중앙정부의 그 지원 정책이 그 사실 그 절차상이나 행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 실제로 이행되는 데까지는 시간 공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경상남도에서 그 운영 중인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 상황반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문성욱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유관기관과의 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 이번 기회에 우리 그 경상남도의 위기 대응 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사실 우리가 그 기존에는 그동안에는 그 중앙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만 이렇게 네. 눈여겨봤는데 우리가 뭐 경남에 거주하는 사람 도민이다 보니까 오히려 중앙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보다는 네. 경상남도의 그 위기 관리 대응 능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시 창원 상공회의소의 건의 내용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선제적으로 특별 연장 근로를 인가해달라는 내용인데 이 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저는 사실 일단 이번 건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고용노동부의 그 특별 그 연장 근로에 대한 입장은 사실 그 특별 근로 연장은 그야말로 불가피한 경우에 방어적으로 사용하게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그 매출의 이익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사용을 해라라는 네.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상황에서는 적용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뭐 채용을 더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설명을 근거로 해본다면은 사실 그 창원상공회의소의 이번 특별 연장 근로 건의는 상당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그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 창원 내 기업들이 직접적인 생산 차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상황으로 돌아섰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더욱이 이제 뭐 아까 우리 안소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1일에 네. 이미 마스크 업체들이 그 마스크 공장들이 그 재난재해 상황으로 인해서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낙관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안소동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가능성보다는 이게 당연히 저는 받아들여야 되고 정부에서도 조금 그 대통령께서는 그 굉장히 과다할 정도로 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특별 연장 근로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이 지방에서 또는 정부에서 대통령보다는 인식하는 좀 속도가 늦고 대응 속도가 좀 느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좀 속도를 좀 빨리 냈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에서 이제 이런 건의가 왔다는 것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보다도 한 발 앞서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또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 산업계를 대표해서 상공회의소가 이제 그런 그 건의를 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그 다행스럽고 아주 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죠.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퍼펙트 스토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형 악재가 여러 개가 겹쳐가지고 도저히 헤어나오기 힘든 상황을 우리 경제학자들이 이제 경제 상황을 분석할 때 퍼펙트 스톰이다 이렇게 하는데 경남 상황도 저는 뭐 여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법과 제도적인 절차는 개별 사업자가 먼저 특별 연장 근로를 신청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지만은 저는 이것보다는 정부에서 그런 것을 고민하기 이전에 그 좀 여러 업체나 여러 그 산업별로 특별 연장 근로가 필요한 어떤 좀 가이드를 먼저 해주는 이런 좀 전향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방송에서 특별 연장 근로가 필요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을 참 논하는 문제도 그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 무거운 주제인데 네. 저도 참 부담이 많이 가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지금 특별 연장 근로가 지금 9건이 지금 접수가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은 인가를 하는 과정이 네. 첫째는 속도가 느리고
건별로 이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이런 것을 두고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정부에서 앉아서 특별 연장 근로를 끈끈이 심사를 하는 이런 자세를 버려야 된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저도 이것도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과하다는 말을 들어도 좀 정부에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은 노동조합도 좀 저는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된다 봅니다. 예. 지금 한국 노총에서 특별 연장 근로가 나오니까 특별 연장 근로 반대 투쟁을 하겠다. 그렇죠. 벌써 이런 얘기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노조의 어떤 기득권 유지를 위한 하나의 그 방편으로도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라 경제와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문제는 좀 잠시 내려놓고 또 그다음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어떤 자세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마스크 생산 업체는 물론이고 네. 방역 업체, 의료기관 여러 기관들이 이런 게 이제 쭉 나오겠지 않습니까? 네. 특별 근로 연장 신청이 나오면은 노조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이걸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자, 어쨌든 두 분 다 긍정적으로 좀 내다보고 계시지만 일각에선 우려도 좀 나옵니다. 말씀처럼 명시된 특별 연장 근로 인가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 이런 건데 자, 대폭적인 업무 증가가 그 요건이죠. 안소동 평론가께서 지적을 좀 해주셨듯이 가이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결국엔 지금에 봐서는 고용노동부 판단에 좀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현재는 그 말씀하신 그 대폭적인 업무 증가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인해서 한국경영자 그 총협회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불명확한 용어 사용으로 그 시행규칙 그 개정 취지와 달리 제도 활용이 제약될 수 있다라고 네. 지금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현 상태로는 그 이 정부 안이 시행 초기가 되다 보니까 그 앞서 이제 사례들이 쌓여 있지 않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고용노동부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유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 유권 해석에 따라서 특별근로 연장 근로가 연장되고 안 되고가 네. 결정되기 때문에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생산성의 그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또 다른 측면에서 봐서는 일괄 적용보다는 세무적 업무를 좀 따져서 적용해야만 악용할 우려가 좀 줄지 않겠습니까? 예, 그 뭐 특별 연장 근로를 인가할 때 공익성을 고려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는 뭐 대폭적인 업무 증가에 따른 신청에도 제품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가령 특정 소비자 인기가 업무가 늘었다면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특별 그 연장 근로를 연장 근로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겠다. 뭐 그런 의도 같은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의 LG전자에서 에어컨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100명이 만약에 그 100명이 그 일주일에 48시간의 노동으로 인해서 2만 대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약 뭐 한 4,000대 20% 정도의 그 생산량 증대를 그 이상고온 현상으로 이제 뭐 그런 생산량을 증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네.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단순히 업무량이 늘었다고 해서 그 특별 연장 근로를 받아들이지는 않겠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뭐 그 업무량은 동일한데 그 생산 인원이나 그 업무 인원이 갑자기 줄게 되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럴 때는 또 이제 특별 연장 근로를 인정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신종 코로나로 인한 경남 업체들의 특별 연장 근로 인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박정훈 산업 및 조직심리학 박사 그리고 안소동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남 지역 기업의 특별 연장 근로 인가 문제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 바로 선제적 대응입니다. 모쪼록 이 어려운 상황을 지자체의 발빠른 행정과 도민의 슬기로 잘 극복해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유튜브 채널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